다음은 사장 드론의 구성과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항공기 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력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기체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공기의 왕복 기간, 즉 엔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엔진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왕복 기간의 구조와 연료와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계기에 표시된 색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비행계기와 동력계기, 항법계기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계라든지 자이로계기, 자기계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헬리콥터의 구성과 조종계의 장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드론의 센서 장치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항공기 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력이라는 것은 항공기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양력과 추력, 항력, 중력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 양력과, 그리고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으려 하는 중력, 그리고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력과 비행기를 바람의 방향으로 당기려는 하는, 방해하는 항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력이라는 것은 항공기 구조물 내부에 하중을 전달하는 힘을 말하고, 여기에는 인장력과 압축력, 전단력, 굽힘 모멘트, 비틀림 등이 있습니다. 전달력이라는 것은 밀려서 끊는 힘을 말하는데, 이 그림과 같이 보면은 이 상부와 하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서 끊었을 때 이 끊기는 힘을 갖다가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이 오른쪽이 비틀리는 힘을 갖다가 비틀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장력이라는 것은 서로 잡아 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말하며,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요 반대 요 부분을 인장력이라고 그러고요. 요 부분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의 기체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속 재료와 복합 재료가 있는데, 금속 재료는 알루미늄 합금, 스틸과 특수강,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 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재료에는 유리 섬유계 복합재와 탄소 섬유계 복합재, 아라미드 섬유계 복합재와 보론 섬유계 복합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탄소 섬유계 복합재는 주로 군용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 섬유계 복합재는 레이더 전파의 투과성을 가진 재료로 개발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강도가 그렇게 높지 못해 고강도 부재에 적당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의 왕복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복 기간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엔진을 얘기하는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린더와 피스톤,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 흡 배기 밸브와 점화를 위한 스파크 플러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회전 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니클라우스 오토가 1876년에 흡입과 압축, 폭발, 배기의 4개 행정으로 작동하는 기관을 제작했으며, 이것을 동력 축이 2회전 할 때마다 1회의 폭발을 하는 4행정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국 클라크는 폭발 배기의 2행정 기관을 제작했습니다. 주로 시험에
사행정기관과 이행정기관에 대해서 묻는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행정기관의 흡입과 압축과 폭발과 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왕복기관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실린더와 피스톤, 커넥팅 노드, 흡 배기 밸브, 점화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린더는 실린더 기통과 실린더 헤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헤더에는 흡 배기 밸브가 있고 점화를 위한 스파크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은 이걸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피스톤은 이 내부의 폭발 압력을 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랭크 로드는 여기 보시면 이걸 크랭크 로드라고 하는데 이 크랭크 로드는 피스톤과 연결돼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되고 이 크랭크 축과 연결돼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왕복기관의 연료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복기관의 연료는 액체 연료로서 일단 기화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량과 제폭성이 크고 부식성과 불순물 생성이 적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노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킹 현상이라는 것은 내연기관의 실린더 내에서 이상연소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 열 효율이 떨어지거나 마모가 증가하거나 피스톤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엔진은 가스 터빈이 있는데 가스 터빈 기관에는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프롭, 터보축 기관이 있습니다. 터보축 기관은 다른 말로 터보샤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보프롭은 엔진 출력의 90%를 축 출력으로 이용을 하고 10%는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10%는 추진력은 배기제트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터보축 기관은 엔진 출력 100%를 축 출력으로 추출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터보축 기관이라고 합니다. 터보팬은 터보제트 엔진의 터빈 후부에 터빈을 다시 하나 추가를 해서 출력을 얻게 되는 것을 터보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항공계기에 표시되는 색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적색은 최대 운전 범위나 운용 한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RPM 게이지에 적색이 있듯이 더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엔진에 무리가 간다는 그런 뜻이죠.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운전을 하라, 항공기를 조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계속해서 운전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백색은 속도계에만 표시된 것으로 플랩 작동 속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최대 하중 착륙 시에 이 계기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색은 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고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